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멘트를 보고 읽다가 맞아요. 행복한 코나님의 시선을 맞추면서 하니까 좋은데요? 저도 너무 좋아요. 네. 루시아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보고 싶으셨구나. 네. 또 제가 또 긍정 에너지가 좀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의 긍정 에너지를 좀 가지고 오늘 제가 다들 독서에 대해서 어떤 압박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압박감을 가지고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답니다. 네,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 콘텐츠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뭔가 깊이가 결여된 느낌을 제 스스로 늘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처럼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재밌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10권을 읽고 1000권의 효과를 얻는 책 읽기 기술. 가성비 대박인데요? 대박이죠. 몇 배인가요? 세상에. 네, 100배입니다. 100배. 네, 1000배인가요? 100배인가요? 100배. 자, 적게 읽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다. 되게 제가 원하는 게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굉장히 박학다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책이 어떤 단순한 그 실용서가 아니라 읽게 해야 되는 생각을 묻는 아주 가벼운 철학서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책과 강연이라는 북 에이전시 대표 이정훈 대표님이 쓰셨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분이 보니까 콘텐츠 기획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그러네요. 아시는 분이라 제가 너무 관심을 갖고 이 책이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면서 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요? 제가 코나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독서 습관, 네. 자가진단. 자가진단. 두둥. 기대돼요. 뚜시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나의 독서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 여기서 7개 이상의 체크가 되신다면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네. 실장님도 체크해 보세요. 네, 그럼 한번 제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1번,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체크하셨죠? 네, 체크했습니다. 2번,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3번째, 책을 읽고는 싶은데 막상 읽으려면 왠지 부담스럽다. 네, 체크했어요. 요가의 시작은 요가 매트 펴기라고 책 첫 장이 잘 안 펴지죠. 이 책을 바라보고 있죠. 4번째, 읽고 싶은 책보다 신간서적이나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는다. 네, 남이 검증해 준 걸로. 네, 체크했습니다. 네, 5번째, 끝까지 읽은 책보다 못 읽은 책이 더 많다. 6번, 책장에 다 안 읽은 책이 가득하지만 서점에 가면 또 책을 산다. 7번, 한 번 읽은 책은 다시 읽지 않는다. 8번, 책을 읽어도 즐겁거나 삶이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네. 9번, 책은 빨리 많이 읽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다. 마지막 10번째, 책을 읽으면서도 호기심이나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 네, 체크하셨나요? 네. 네. 코나님은 몇 개나 체크가 되던가요? 2개. 2개밖에 체크가 안 돼. 역시 잘 읽고 계시네요, 그러면. 자, 어떤 거 2개 체크하셨어요? 저는 어떤 거냐면요. 네. 책장에 안 읽은 책이 가득하지만 서점에 가면 또 책을 산다. 그쵸. 이거 제 책 욕심 있어가지고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읽은 책보다 다 못 읽은 책이 더 많다. 이거 2개. 그렇군요. 자, 어디까지 책갈피 딱 꽂아놓고 또 다른 책 읽고.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게 많고 저는
책을 병렬로 읽어요. 여러 개. 맞아요. 그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보니까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책을 둔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 권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책 내용이 저 책 제목이 있었더라, 저 책이 있었더라,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그 체크하신 서점에 가면 또 책을 산다. 이 책 안에서는 책을 쇼핑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에 좀 공감이 갔고, 저는 사실 사면서 안 읽은 책 많은데 또 사네라고 인식하고 또 사요. 인식도 하면서 거기서 그쪽에도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음. 저도. 그래서 저도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조급함이 정말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많이 읽으면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적게 읽으면 굉장히 문외한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 1장에서 일단 당신의 독서 습관에 안녕을 묻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항상 안녕하세요 하고 여쭤보는데 우리의 삶은 정말 그렇게 안녕할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포인트는 일단 책은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 혹시 코나님 책 읽으시면서 즐기시나요? 즐길 때 많아요. 저는 책을 병렬로 읽을 때 챕터 구분되는 책을 주로 그렇게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밤에 오늘 너무 하루가 힘들었어. 나한테 토닥토닥 해주는 거 하고 싶어. 그럼 그 책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가 좀 올라와. 그럼 네. 난 이 책을 읽고 싶어 해서 책이 아침이나 점심이나 또 어떨 때 읽는 책들이 좀 달라요. 책이 하나의 파트너처럼. 네. 항상 책을 가까이 하시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평균 책 읽는 숫자가 어떻고 막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기사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는 책을 너무 안 읽는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나와서 주변에 보면은 책 읽는 분들 되게 많은데 왜 안 읽는다고 할까 의아할 때도 있고요. 책을 읽는 분 옆에는 책을 읽는 분이 있고요. 살이 찐 사람 옆에는 살을 찐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토크 콘서트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연구 결과에서. 네네. 그래서 아마 코나님 주변에는 책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또 되게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절대 책 사지 마라. 그럼 어떻게 빌려서 읽나요? 빌려서 읽는 것도 좋은데 한 책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책에 정성을 들여 읽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거기다 물음표를 딱 해놨거든요. 책 그럼 사지 말까? 이렇게 했는데 막 여기 작가분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바는 소독. 많이 읽지 말고 적게 읽어라. 소독 순간 소독? 네. 그거 과산화수소? 그래서 저도 소독이란 단어는 이 안에서 처음 봤고요. 심독. 심독. 네. 마음으로 읽고 탐독. 열중히 즐겨 읽어라. 그리고 마지막 숙독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독은 뭘까? 그러면서 한번 봤어요. 미숙이가 읽으면 숙독인가? 현숙이가 읽으면 숙독인가? 그랬는데 글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그 짧은 소견으로 항상 저는 독서는 다독, 정독, 통독 이 정도밖에 몰랐었는데 새로운 독서법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요. 그러네요. 여기서 또 제가 느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결정당하게 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 독서 모임에서 어떤 걸 미션으로 주셨냐면 2, 3년 후 나의 목표와 비전을 적어보아라 했는데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비전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2, 3년 이내에 난 뭘 이루겠다. 되게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내 미래를 내 스스로 결정 못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게 맞다. 내가 자꾸 끌려다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미래인데 왜 내가 결정을 못하지? 그리고 저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진로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진로 설계를 해주고 미래 설계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정작 내 미래는 구체적으로 적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되고 거기에 제 생각을 달게 되더라고요. 이 책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책을 읽는다고 하면 우리는 글자를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텍스트만 읽죠. 글에 담긴 저자의 생각을 읽으라는 거죠. 행간 읽기 뭐 이런 거 정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글로 배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춤을 글로 배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지 저자는 이 글에서 우리한테 어떤 걸 던져주려는 걸까? 무슨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할까? 그 화두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생각을 만나는 게 책을 만나는 거고 휴먼 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글자나 종이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쓴 작가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작가가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도 그 자가 진단에서 한 번 읽은 책은 또 안 읽었었거든요. 왜? 시간이 없는데 또 다른 책을 봐야지. 한 책을 왜 괜히 반복해서 읽어.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를 읽더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요? 했을 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읽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이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평가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책이 진짜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코나님은 주로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주로 마음 훈련하는 책, 뭐 그런 책 좋아하는데 그런 책은 많이 안 찍어요. 그리고 제가 또 찾는 책은 절판된 게 많아서 저는 주로 알라딘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사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책이 없어요. 다음에 사려고 지금 아니야 다음에 사야지 하면 지금 안 나와 있는 책도 있기 때문에 사놔야 돼요. 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책 욕심이 그래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베스트셀러도 관심이 있어서 보기는 하지만 저는 주로 그 지나간 책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읽으면서 이 책 너무 좋아요.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뭐 인생의 책이에요. 이런 것도 되게 호기심 생겨서 네. 하나씩 사다 보니까 책 욕심이 아주 그냥 엄청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SNS에서 10권씩 올리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목까지 해서 한 분이 또 10명을 지목하고 10권 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요새 책 표지가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책 표지를 볼 때마다 이 책도 읽고 싶다. 저 책도 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다가 이제는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약간 책을 막 사들여야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한 권을 읽더라도 좀 깊이 사색하며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한 장 한 장의 큰 제목을 암기하듯 아예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책을 읽긴 읽었는데 그 안에 핵심 단어는 뭐야? 핵심 문장은 뭐지? 그 책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야? 이렇게 말하면 다들 입을 굳게 다문다는 거예요. 왜? 읽긴 읽었는데 글자만 읽어서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 많아요. 저도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독서 노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은 뭐냐면 낯선 시선 990건의 빈자리를 채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권을 읽고도 1000권을 읽은 그런 그 기술을 배우려면 낯선 시선만이 낯선 세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네. 쿠나님께서 여기 녹음실까지 오는 동안 좀 인상 깊게 본 장면 있나요? 인상 깊게 본 장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자, 읽기의 목적은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탐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읽으면서 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건데 그걸 잘할 수 있으려면 관찰에 의한 몰입이 필요하대요. 거기도 몰입이 필요하군요. 네. 근데 제가 딱 꽂힌 단어는 관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고 지나쳤을 때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하철 안에 사람들을 관찰하고 요즘 사람들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지하철 안에서 뭘 하면서 보낼까 한번 쫙 둘러봤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 스마트폰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또 모르죠. 그 중에는 그 SNS 안에 아니면 그 인터넷 요새는 온라인 북이 많잖아요. 온라인 북 책을 읽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다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다 몰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도 뭐 일본에 가면 지하철에 책 읽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는 걸 보고 있었던 건데 어떤 책에 몰입이 되면 어디를 가도 자꾸 책을 펼치게 되더라고요. 이 맞아요. 책의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천천히 읽으라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읽은 편이었는데 결국 관심도 가지지 않고 관찰도 하지 않으면 일상 속에 숨겨진 그 디테일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책을 쓰고 싶어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책에 무슨 내용을 쓸 건지 한번 그냥 백지에 한번 글자를 써보라고 하면 다들 막막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전에 이 작가님은 그 책을 쓰고 싶다는 멘티가 왔을 때 그분한테 관찰일지를 쓰라고 하셨더라고요. 아, 네.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다 그냥 보지 말고 낯선 시선으로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보는 그냥 사람이 있네, 나무가 있네 이게 아니라 뭐 흩날리며 떨어지는 나무가 있네. 뭐 저 나무 밑에서부터 물을 수분을 받는데 저 꼭대기까지 물은 어떻게 다가가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전해줄까? 코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증기들을 나무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누가 할까요? 그 줄기 안에 뭐 인맥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공기 중에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공기 중? 네, 공기 중에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수분? 우리를 뭐죠? 시원하게 하는? 네. 머리가 안 돌아가요. 바람. 맞아요. 우리는 그냥 바람은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무에 생명력을 더해줄 수 있는 수분을 옮겨주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에 저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런 거구나. 관찰을 하다 보면 그 바람이 바람만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에서 이게 심독이고 숙독인가? 이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감성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보이지 않는 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라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작가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져왔다면 여기서 내 생각도 같이 심으면서 같이 작가랑 나랑 대화하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우리 신부님께서 관찰일지를 매일매일 쓰라는 숙제 미션을 주셨을 때는 왜 이렇게 귀찮은 걸 시켜주실까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그 굉장히 사람을 깊어지게 하고 어떤 사물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에 관심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나도 한번 책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관찰일지부터 한번 써보시는 것. 예.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좀 낯선 시선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거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솔깃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책 한 권 내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한번 해보면 나도 언젠간 2, 3년 안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고 달아서 사라지는 비누. 혹시 비누를 보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비누를 보면서 저는 이제 동생이 만들어준 향기 나는 비누를 쓰기 때문에 네. 향 때문에 너무 고마울 때가 많아요. 동생이 여기 안에 에너지를 쓰고 사랑을 넣어서 비누를 만든 걸 나한테 보내줘서 난 이걸 쓴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고맙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하나 조금씩 다를 때마다 아깝다. 맞아요. 딱 그 느낌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비누는 달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비누는 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비유를 달아서 소멸하는 시간. 비누처럼 우리가 가진 시간도 계속 지나가면서 닳고 있는 거라는 거. 비누는 뭐 어떤 일정 기간 닳아 없어지는데 우리한테 갖고 있는 시간도 결국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닳는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굉장히 너무 빨리 닳을까 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걸 비누와 시간을 동등하게 나열하고 보니까 문장 되게 멋있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성적이고 네. 시적이고. 맞아요. 코나님은 어쩜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딱딱 꺼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인들은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루시아님과 제가 좀 연결돼 있나 봐요. 맞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뭘 해주죠? 응원해주죠. 그렇죠. 근데 잘하는 사람한테는요, 존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원받고 싶으세요? 존경받고 싶으세요? 존경받고 네, 싶죠. 우리 존경받는 팟캐스터가 됩시다. 좋아요. 근데 이런 말들도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응원받게 받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는 누구나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본인의 아이들에게. 대신에 어떤 분이 본인의 목표를 사랑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일단 잘하는 부모가 돼야 존경을 받죠. 사실 아이들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세상에 함께 같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존경까지 받으려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또 좋은 팟캐스트가 돼야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책 속에 구구절절 네. 되게 감성적이고 시적인 글도 많고 네. 인사이트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통찰. 책에는 통찰이라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한테 통찰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단어들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그냥 읽고 넘어갔을 뿐이지 그 뜻이 뭔지 사전 한번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사실 영어 단어를 모르면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한글은 한자로 된 단어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안에 뜻이 담겨 있을 건데 그냥 그 문장 안에 늘 보던 단어니까 대충 이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전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전혀 다른 뜻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좀 모르는 단어 아까 제가 소독? 심독, 막 숙독 이런 거 처음 들어본 단어들을 사전으로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메시지도 남겨보고 네. 거기서 내가 정말 독서를 독서답게 해본 것 같다 이 생각도 들고 아까 얘기한 그 시야말로 결국 낯선 세계로 이어진 관찰의 도착점이래요. 관찰에 몰입을 해야 시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은 정말 관찰을 잘하는 분들이겠다. 관찰 잘하는 작가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생각나네요. 네, 딱 떠오르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감정의 상태에 따라 결국 삶의 속도가 달라진대요. 힘든 날, 시간이 없던가 삶의 속도가 느리게 가요. 네, 되게 행복한 날 빨리 가죠. 굉장히 빨리 가죠. 저희 둘이 같이 있는 시간 엄청 빠르게 흘러갔죠. 빨리 가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동안 나는 책 읽기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글자만 봤구나.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봐야 됐다. 그냥 전문 요리사하고 일반인이 하는 요리의 차이가 뭘까요? 전문 요리사는 제대로 교육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자기 거와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레시피를 만드는데 보통 일반인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교육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배우고 네, 어깨너머로 배우고 네, 그다음에 요리책 그대로 하고 그렇게 그 차이는 그러니까 결국 정보의 양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요리에 전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리를 더 파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표현력 같은 것도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표현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표현력은 다 갖고 있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 경륜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마음은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을 대부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장에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은 결국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머리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읽는 것과 통찰력의 결정적 차이는 의식의 스위치를 켜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표현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우리가 꼭 10권을 읽어도 정말 1000권을 읽을 정도의 본인 걸로 다 소화시켰기 때문에 1000권은 그냥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글자만 읽었을 때보다 10권을 깊이 있게 읽고 나면 좀 더 내가 글을 쓸 때도 확실히 그걸 다 본인 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표현력도 훨씬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독서를 그냥 글자만 보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독서 노트도 써보시고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속도가 네, 굉장히 맞아요.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서평 쓰는 거에 재미를 이제 많이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 서평 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마음으로 읽은 책은 서평이 술술 나와요. 근데 눈으로 읽은 거, 급하게 읽은 거 이거는 그렇죠. 다시 예, 봐야 예, 돼요.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예, 그런 거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간다고. 그러네요. 이 책에 대해서 더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할까요? 큰아님께서 또 가져오신 책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꼭 만나요.